민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장 작성 문제만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과목과 다르게 단순함기만을 요하지 않고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청구 원인에 풀어내는 능력까지 같이 심사하고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문제가 소장 작성을 하면서 특성을 의뢰하는 고객이 저희한테 실제로 사건을 의뢰하는 것처럼 문제 출제가 되고 거기서 저희 물어보는 판례 1개에서 2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판례를 알고 있는지, 판례를 알고 있으면서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청구 원인에 맞게 작성할 수 있는 물력까지 같이 저희가 채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다른 민법이나 그런 것과 다르게 서술 능력과 표현력까지 같이 저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계속 소장이 출제되고 있는데 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전지급, 특정물 인도,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기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사회행위 취소, 이 4가지 유형이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4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계속 연습하고 반복할 예정입니다. 브리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브리타로 나온다면 청구이나 배당이 나온다면 아마 브리타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진 않을 텐데 모의고사로 한 번쯤은 연습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저희 이번 시험 문제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 잠시만요. 교재 28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85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 30회 법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제가 실어놨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제 김민수라는 고객이 법무사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이 가져온 서류를 제시하면서 소장 작성을 의뢰한다는 내용으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실제로 보셨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타 과목과 다르게 서술하는 내용으로 문제 출제가 돼요. 그 사람이 실제로 진술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286페이지는 저희가 소장 작성 시에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88페이지부터는 그 손님이 가져왔다고 보여지는 서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서류들에서 어느 정보를 통해서 소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또 모의고사와 연습 문제로 연습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장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면 소장은 틀이 정해져 있어요. 제일 먼저 위에 소장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셔야 되고
옆에 속가와 인지를 기재해 주시되 그 계산 내역까지 같이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당사자 부분을 기재할 거고요. 그리고 사건명, 그리고 청구 취지, 그리고 청구 원인, 그리고 입증 방법, 그리고 첨부 서류, 그리고 원고 날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관할이 들어갑니다. 아마 민법이나 다른 과목을 준비하시면서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틀에 잡혀있게 작성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사서류 작성 과목과 부동산 등기 신청서는 반드시 정해진 틀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제시하는 틀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청구 취지는 이제 보통 판결 주문에 맞춰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 취지에서 쓰는 문구들은 법에 정해지는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 판결 주문에서 사용하는 문구 그대로를 저희가 청구 취지에 기재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청구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유일하게 틀이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저희가 청구하는 청구의 요건 사실, 그리고 피고에서 하는 항변, 여기에 대한 저희의 재항변,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순서대로 기재해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한 답변 소장 문구가 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모의고사나 연습 문제 통해서 작성하는 방법이나 그 배치를 제가 또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저희가 소장을 어떻게 이제 연습해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틀부터 먼저 암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연습 문제든 모의고사든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시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틀을 잡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연습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도 저희 문제 주어지는 내용을 보면 문제 교재 288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보시면 별첨 서류 1 해서 임대차 계약서라고 되어 있고, 별첨 서류 2 해서 통지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입증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갑 제1호증, 임대차 계약서. 갑 제2호증 이제 통지서라고 단순하게 하시면 되고, 굳이 저희가 이렇게 주어지는 서류에서 저희가 별도로 뭐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혹은 작성일자로 2022년 10월 5일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굳이 그렇게 변경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런 입증 방법, 첨부 서류, 원고, 관할, 당사자, 사건명들은 계속해서 반복 연습이 되실 텐데,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속과 인지는 문제마다 저희가 작성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익숙해지셨다면 이 부분만 별도로 작성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이 연습이 되셨다면 이제 시험이 점점 더 이제 가까워졌을 텐데, 그때는 이 전체적인 부분을 연습하시기엔 시간이 좀 많이 낭비되는 느낌이긴 하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문제만 보고 청구 취지, 속가인지만 계산하는 방법만 연습하시고, 청구 원인은 이제 목차만 잡으시는 방법으로 연습하셔도 충분히 연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는 청구 취지, 속가인지만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시험장 가셔서 이제 답안지 작성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소장 같은 경우에도 점수의 배점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정확하게 제가 답안지를 본 건 아니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스터디 매니저도 하고 채점도 하면서 대략적인 점수를 한번 제가 배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점수를 지금 말씀드릴 텐데 그 점수에 맞게 그 과목 그 부분들을 작성을 좀 비중을 달리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속가와 인지는 아마 배점이 아마 2점에서 아마 3점 정도로 아마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부분은 내용에 따라서 아마 4점에서 5점 정도가 배정이 되는 것 같고요. 청구 취지는 그 내용에 따라서 아마 7점에서 9점 정도 배정이 되는 것 같고, 청구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점에서 12점 정도가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증반법, 첨부 서류 이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5점 정도가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셨을 때도 이런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이 저희 소장에서 아마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는 이제 민사소송법하고 같이 답안지를 작성하셔야 돼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많이 부족하실 때는 이렇게 배점이 높은 부분들이라도 먼저 기재를 하시면 최소한 과락 방어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예 속과 인지는 아예 배제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당사자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연습해야 되고, 입증방법과 첨부 서류는 굳이 암기 안 하셔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연습하시면 본 시험장에서 점수를 얻으시는 데는 크게는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5년 정도 출제 경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잠깐만 쉬고 바로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출제 경험을 한번 보니까 30회 문제는 이제 금전 청구하는 문제가 나왔고, 주요 판례가 2005년 판례입니다. 29회 문제를 보니까 금전 청구 문제고, 주요 판례는 2022년 판례입니다. 이 18회 문제를 보니까 똑같이 금전 청구 문제고, 2021년 판례가 주요 판례로 보이기는 하는데, 저 문제를 보니까 특별하게 묻는 판례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조금 쉽게 내신 것 같아요, 저 해에는. 27회 문제를 보니까 금전 청구를 묻고 있고, 판례는 2013년, 2011년 판례를 주요 문제로 내고 있고요. 26회를 보니까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판례는 2000년 판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도 한번 제가 또 살펴봤는데, 지금 조금 오래된 판례들은 조금 유명한 판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제 1차 하실 때 또 이제 알고 계실 만한 그런 판례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렇게 조금 최신 판례를 묻는 경우에는 꼭 그렇진 않더라도 조금 범용성 있는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법용성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혹시 그 사건을 한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는 사람이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이제 뭐 폐기 직전에
이제 뭐 족발을 이제 먹은 거예요. 가게에서. 그래서 이제 점주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 편의점 알바가 이제 일주일 동안 알바를 하면서 그 식비만 15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보기에는 이런 알바의 태도를 봤을 때 뭐 횡령이나 그런 고의가 없었다고 했던 판례가 하나 있어요. 저희 민사소송이랑 관계가 없는데 이런 판례는 저희가 출제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사정까지 문제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저희 실제 문제를 보셨을 때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판례를 보면 이제 가압류가 취소되었고 이후에 부활했을 때 그 효력도 소급해서 부활하는지 문제를 묻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법령성 있는 판례가 나오고 이런 세부적인 판례는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혹시라도 나중에 민법이나 다른 타과목 공부하실 때 그런 최신 판례들이 있으면 저희 소장에도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고 그 사실관계를 한 번이라도 좀 확인하시면 답안지 작성이나 저희가 청구 원인 작성하실 때 많이 시간 단축을 하실 수도 있고 정답에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모의고사나 연습 문제를 풀 텐데 모의고사는 저희가 기출문제 기준으로 해서 제가 시험장 가보니까 아직 단순하게 문제만 연습해서는 뒤에 첨부 서류가 붙어있지 않다 보니까 시간 배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가급적 모의고사는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그런 입증 자료, 첨부 서류까지 다 작성하시는 연습을 하실 수 있게 할 거고 이제 연습 문제는 제가 지금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 연습 문제는 전원 합의체 문제나 저는 합의체 문제나 그 최신 판례 중에 저희가 출제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나 아니면 저희가 청구 취지 또는 청구 원인 연습하시기에 좋은 문제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또 제가 또 문제를 만들려면 소송 자체가 원고 승소나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런 판례가 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은 걸리고 있는데 문제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